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의원의 청주 상당 공천을 취소하고 서승우 전 행정부지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충북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 생존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민원이 끊이질 않는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주시가 지역별로 고양이를 모아 한꺼번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의원에 대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정우택 후보가 떠난 청주 상당에는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가 전략 공천됐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고발이 잇따르는 등 초반부터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우택 의원의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돈봉투 의혹에 객관성이 없다며 이의 제기를 기각했으나 추가 자료 공개와 계속된 논란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은 공천 취소 발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제 정치적인 감흥과 제 양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완전히 2002년에 있었던 김대엽식의 그 어떤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후보가 빠진 청주 상당에는 함께 경선을 벌인 윤곽근 예비 후보가 아닌 서승우 전 충북 부지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정 후보의 공천 취소와 서 전 부지사의 공천은 비대위 재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제천 단양에선 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용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가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며 맞고발했습니다. 이경용 후보는 엄 후보의 공약 이행률 발표와 반박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고 현역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다음 총선에 있어서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선정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엄태용 후보는 이 후보가 밝힌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천홀대 주장이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제천 단양이 2,500억이 넘는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했었는데 300억밖에 못했다고 그거를 거짓 수치로 단양군 제천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 총선 승리를 향한 각 당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대진표 확정 이후 처음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시장과 인파가 몰리는 대학가 등에서 정권 심판론을 다시 한번 내세웠고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만나 위로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호 속에 청주 중심시장에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가장 먼저 반긴 건 변재일 의원이었습니다. 친명이지만 경선조차 통과하지 못한 변 의원을 이 대표는 끌어안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새 인물을 위해 이렇게 고통을 감수했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뒷받침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권 심판론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5대 실정이라며 이름 붙인 이른바 이채 양명주를 외치며 4월 10일을 심판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4월 10일에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대부분 자리에 함께한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 사격한 이 대표는 뒤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묵념으로 희생자를 추모한 이 대표는 유가족과 생존자를 만나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만큼 저희에게 들으시고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송 참사를 22대 국회 국정조사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달라는 요청에 이 대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 대표의 충북 방문 일정은 대학가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산 사회단체가 충청북도의 일주기 추모 사업 계획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충청북도가 유가족들을 상대로 추모식과 음악회, 추모비 건립, 참사 백서 제작 등 참사 일주기 추모 사업을 제안했지만 충분한 반성과 사과, 진상규명이 없는 추모 사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과정을 담은 백서 제작은 충청북도 스스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치유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의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총장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에 조속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병원에서 심각한 진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사들에게 국민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길고양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먹이 주는 문제로 주민 간 다툼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결국 청주시가 길고양이를 한꺼번에 중성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생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초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낮의 한 주택가. 길고양이들이 묘한 기운을 풍기더니 도로 한가운데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취재진이 다가가도 익숙한 듯 도망가지 않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보하는 고양이들은 주민이 가꿔놓은 밭을 망쳐놓기도 하고 한밤중에 요란한 영역 다툼으로 밤잠까지 설치게 합니다. 나는 절대 피하지 않은데 와가지고 자꾸 뭐 1년에 몇 번씩 와서 새끼를 낳고 나가고 뭐 이러는데 그 상당히 싫어가지고.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주시가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이 지역별로 포획한 길고양이를 한꺼번에 30여 마리씩 중성화시키는 집단 중성화에 나선 겁니다. 올해 중성화 사업 규모도 2,100마리로 지난해보다 100마리 더 늘었습니다. 군집 집중 중성화를 하면 남아있던 중성화되지 않은 개체들로 인해서 또 개체수가 증가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고양이는 한 해 4번까지 출산이 가능한데 한 번에 4-5마리를 낳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역별로 한꺼번에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개체수 감소에 더 효과적입니다. 고양이가 그 중공업계에서 없어져요. 그러면 다른 영역에 있는 고양이들이 모두 다 유입을 그 지역에 할 수가 있어서 중성화 사업 그 계획을 가지고서 그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현대적이고 그리고 인도적인. 수술을 마친 고양이들은 질병 검사와 함께 예방 접종까지 마친 뒤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의 보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공통 질병성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컨트롤 안 된 상태에서 사람에 감염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주시의 새로운 시도가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생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1년 넘게 수천만 원 상당의 약품 판매 대금을 빼돌린 축협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부터 1년 2개월 동안 77차례에 걸쳐 동물약품 판매 대금 4천여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축협 직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퇴직금을 포기함으로써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운영하는 SNS 공식 계정이 해킹당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12,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페이스북 충북경찰청의 페이지 운영자 계정이 해킹되면서 기존 게시글은 모두 삭제되고 현재는 중국어로 된 투자 홍보글만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사이버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쓰레기를 태우다 충주와 진천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충주시 노은면의 한 주택가 근처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진화 작업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밭 1,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할머니의 남편인 80대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낮 1시 40분쯤에는 진천 이월면의 한 주민이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어 임야가 불에 탔습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